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양국 정상회담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함께 다루기로 하는데 서로 합의한 것입니다. 특히 양국 정상 모두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천명하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도 강화해 나가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내실화와 우주 분야를 포함한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협력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편 지난 14일 박 대통령이 주최한 한미 우호 강화를 위한 만찬에서는 뉴저지 한인 학생들이 화려한 부채춤을 선보였습니다. 한미 우호의 밤 만찬에서 선보인 한인 학생들의 부채춤, 박근혜 대통령과 이날 행사에 참여한 600여 명의 각계 인사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총 9명의 한인 학생들로 구성된 우리가락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민간 외교사절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우리가락 단원들을 지도한 강은주 원장은 한미 양국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재미동포 사회를 대표해 한미 간 우정을 확인하는 뜻깊은 행사에 일조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4월 13일 총선 재외선거를 앞두고 각 재외공관에 재외선관위가 설치됐습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외선관위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169개 공관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 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선거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 처음 도입됐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 부재자는 비례대표 선거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선거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재외선거인은 지지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또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재외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재외 선관위는 내년 5월 13일까지 운영되고 투표소 운영과 선거 범죄 예방 및 단속, 투표관리관의 선거 관리 사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으로는 박재진 변호사와 이환규 재외선거관, 허정혜 동포 담당 영사, 회사원인 권순호 씨, 신만우 전 뉴욕 한인 회장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내년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저소득층에게 지불하는 생계 보조금 동결이 확정됐습니다. 반면 메디케어 B와 약값 D의 월 프리미엄은 오르는 등 개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2016년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생계보조비를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연금 수혜자 6,500만 명은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월 평균 1,224달러를 받게 됩니다. 800만 명가량인 생계보조금 수혜자의 수령액도 올해와 같은 월 평균 733달러로 동일합니다. 이처럼 소셜연금이 동결된 것은 관련법이 제정된 1975년 이래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내년도 소셜연금이 동결된 것은 올해 물가가 0.6% 떨어지고 유가가 전년 대비 30% 가까이 급락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셜연금과 생계보조비의 동결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내년 소셜 시큐리티 텍스 역시 올해와 같은 7.65%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매달 중순쯤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연방 이민당국이 영주권 신청서 I-485의 사전 접수 문호 차트를 운영합니다. 영주권 우선 일자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11월부터 영주권 신청서 사전 접수 문호 차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한 11월분 사전 접수 문호 차트는 앞서 지난 9일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11월 영주권 문호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와 전 부문에서 차이 없이 동일하게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문 이민 신청자들은 국무부의 11월 영주권 문호 발표대로 영주권 신청 시 사전 접수 작업을 진행해도 차질이 없게 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앞으로 국무부가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면 11월 이내에 사전 접수가 가능한 우선 일자를 종합 검토하고 별도의 사전 접수 문호 차트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및 가족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는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하는 영주권 신청서 사전 접수 문호 차트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민당국이 영주권 문호 우선 일자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할 때까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가 지난 18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에도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은 뉴욕 11명과 뉴저지 7명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의 2015 회계년도 추방 판결 통계에 따르면 미 전국 이민법원에서 추방 선고를 받은 한인 이민자는 1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31.3% 감소했고 사법정보센터가 추방 판결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 1998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인 추방 판결자 수치를 연도별로 보면 1998년 213명을 기록한 후 2001년 282명, 2004년 492명, 2008년 567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11년에는 593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456명, 2013년 309명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별로 올 한 해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 수는 뉴욕에서 11명, 뉴저지 7명이었고 캘리포니아가 4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추방 판결 사유로는 단순 이민법 위반이 88명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고 형사법 위반 혐의는 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출신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33,29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27번째에 올랐습니다. 흡연 연령 상향 추진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만 18세인 법적 흡연 가능 연령을 만 21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샤츠 연방상원 의원은 현행 만 18세인 흡연 가능 연령을 만 21세로 올리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1세 미만에는 담배를 팔 수 없도록 하는 이 법안에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동료 의원 9명이 동참했습니다. 샤츠 의원은 상식에 기반한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젊은 세대가 폐암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샤츠 의원은 흡연 연령을 21세로 올릴 경우 2019년까지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를 5만 명가량 줄일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뉴욕시는 흡연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이어 하와이주는 올해 들어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흡연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상향시킨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운영하고 있는 뉴욕의 한 요식업자가 팁을 없애겠다고 나서 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팁 대신 음식 가격을 올리겠다는 숨겨진 진실 때문인지 소비자들의 여론은 찬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당에서 비를 받았을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팁 계산. 그런데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 운영자 데니 마이어가 다음 달부터 자신이 보유한 레스토랑에서 팁을 받지 않겠다고 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13개의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어의 이번 결정은 그가 전국에서 성공한 요식업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요식업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Really big news because it's Danny Meyer, who has this huge stature in the restaurant industry. The fact that he's making this move means more people might make this move. 마이어의 팁을 받지 않겠다는 이번 결정은 팁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결국 팁 대신 음식값을 20에서 30% 가까이 올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도 공평하게 분배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Service-based industry, and your compensation should reflect the level of service that you're providing. I guess it would take some time to see how it works, try it out, but I don't see it working in the long run. 한편 연방법에는 고객이 지급하는 팁은 홀에서 서빙을 하는 웨이터만 가질 수 있으며 요리사나 매니저와 공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방법이 무용지물이 될지 팁 문화가 계속 이어질지 전국 음식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린 잊고 삽니다. 선천성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용기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피부가 한꺼풀 벗겨진 듯 몸과 얼굴이 붉은 22살 무희. 각질층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피부가 물고기 비늘처럼 변하는 희귀병, 할리퀸 어린 선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친부모로부터 버림받는 더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좋은 양부모를 만났지만 키우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We had Mo in my arms and a woman came up to me and she said, "You burned your child, you're a bad mother," and she spat in my face. 눈꺼풀은 뒤집히고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도 없는 무희. 하지만 그녀에게 질병보다 힘든 건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탔다가 얼굴이 흉하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내쫓긴 적도 있습니다. The cyberbullies, they made comments like, "Oh, you shouldn't be alive, you should have been dead, nobody loves you, nobody wants you." And yeah, I wanted to jump off and commit suicide. 하지만 외모 때문인 편견에 굴하지 않고 꿈을 쫓아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운동장을 종횡무진 달리는 럭비 경기 심판이 됐습니다. When I'm on the pitch, I'm just a referee in the middle. Nobody actually cares whether I look different or not. I love the fact that in some way, I'm anonymous. 장애인들에게 보트 타는 법을 가르치는 봉사도 하고 자신처럼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을 위해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팔다리에 시력을 잃어 뿌얘진 한쪽 눈. 겨우 26살이라고 믿기 어려운 그녀의 외모는 아무리 먹어도 몸에 지방이 쌓이지 않는 선천성 희귀병 때문입니다. I had a syndrome where I can't gain weight. At the time, I thought everyone looked like me. I couldn't recognize or tell that they didn't look like me. 그래서 한때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로 불렸던 리지 벨라스케스. 하지만 당당히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냈고 방송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달에는 그녀가 직접 출연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됐는데 8개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리지는 이제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I never in a million years thought I would be in magazines or see myself on TV, much less see myself on a movie screen. 뚜렷한 치료법도 없는 희귀병을 앓은 채 살얼음 같은 인생길을 꿋꿋이 걷는 리지 씨. I'm gonna let my goals and my success and my accomplishments be the things that define me, not my outer appearance.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등 전국의 공항에서 지난 14일 오후 7시쯤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국토안보부의 테러 감시 컴퓨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뉴욕은 물론 워싱턴 DC, 보스턴, LA 등 전국의 공항에서 국제선 여객기 승객들의 입국 신고 절차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시스템 오류는 이날 오후 9시까지 이어졌고 발이 묶인 승객들의 불만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메웠습니다.
뉴욕시 정부 건물이 데이빗 딩킨슨 전 뉴욕시장의 이름을 딴 데이빗 앤 딩킨슨 뮤니시플 빌딩으로 명명됐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어제 있은 명명식에서 딩킨슨 전 시장은 뉴욕시 최초의 흑인 시장으로 뉴욕시를 더 안전하고 부흥하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4년간 시장직을 맡은 딩킨슨 전 시장은 주 의회 의원과 맨해튼 보로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가수 싸이와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가 미국 내 유명 대학교에 K-팝 안내서를 제작해 비치했습니다. K-팝 안내서는 K-팝의 정의부터 다양한 아티스트 소개, 연도별 역사, 인기 비결 등을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NYU, MIT, 브라운 대학 등에 비치되고 있습니다. 특정 가수뿐만 아니라 K-팝 자체를 선호하고 궁금해하는 외국 팬들에게 안내서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대상 임대료 인상 면제와 장애인 임대료 인상 면제 프로그램 워크숍이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 플로싱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3년째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김 의원은 한인 등 지역 주민들이 뉴욕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워크숍은 리걸에이드 소사이어티 소속 변호사들이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1:1 상담을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맑은 날씨지만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기온이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월요일은 아주 맑은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화요일은 다소 기온이 오르면서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